아침에 소변을 보신 후 물을 내려도 거품이 끈적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양말을 벗었는데 발목에 선명한 자국이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당장 이 신호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신장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기능이 70%가 망가져도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보인다는 건 이미 신장의 필터가 찢어져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몸 밖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면 남은 선택지는 평생 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투석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신장 환자들만 진료해온 전문의 강민규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하는 환자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72 새 최영석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거품료와 다리 부종을 몇 달이나 방치하다가 응급실에 실려 오셨을 때 신장 기능은 고작 2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제 손을 잡고 펑펑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병원은 이미 신장이 망가진 뒤에야 고통스러운 투석이나 이식을 권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눕기 전에 따뜻한 부엌에서 스스로 신장을 지키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독한 병원 약이 아니라 신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위대한 자연의 힘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등 뒤에 있는 두 개의 작은 콩팥은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피를 쉼없이 걸러내며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아서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짠 음식과 가공식품 속의 화학 첨가물, 그리고 스트레스로 생긴 독소들을 걸러내느라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터에 찌꺼기가 끼고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미세한 혈관 덩어리인 사구체라는 거름망이 염증으로 붓고 상처 입어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소변의 거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탱하는 뼈와 근육을 만들고 면역력을 유지해야 할 소중한 단백질이 몸 밖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비명소리입니다. 마치 댐에 균열이 생겨 물이 새는 것처럼 단백질이 빠져나가면 혈관은 약해지고 몸은 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미련하고 침묵하는 장기라는 사실입니다. 간혹 피로하거나 허리가 뻐근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신장 기능이 50% 아니 70%가 완전히 파괴되어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아무런 통증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견디다가 도저히 버틸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얼굴을 퉁퉁 붓게 만들고 숨을 헐떡이게 하며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때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냉정하게 말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신장 이식이나 평생 투석뿐입니다. 여러분은 투석기를 달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팔뚝만한 굵은 바늘을 꽂고 4시간 동안 꼼짝없이 누워 온몸의 피를 기계로 빼내어 씻어야 합니다. 여행은 고사하고 마음 편히 물 한 잔, 과일 한 조각 먹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감옥 같은 삶입니다. 혈관은 점점 검게 변하고 피부는 가려워 잠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마치 강물이 완전히 말라버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황무지처럼 여러분의 신장이 딱딱하게 굳어버려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밤마다 다리가 부어올라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고 아침 소변의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이자 골든타임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시한폭탄을 품고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댐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작은 균열을 메우고 흐름을 바꾸면 됩니다. 단 한 가지,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을 고통스러운 투석실이 아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이 나빠지면 무조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이자 망가진 신장에 물고문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기능이 이미 떨어진 콩팥은 맹물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마치 배수구가 꽉 막힌 싱크대에 물을 계속 틀어놓는 것과 같아서 물이 빠지지 않고 차오르며 오히려 폐에 물이 차거나 심장에 무리를 주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무의미한 맹물 섭취를 당장 멈추고 신장의 붓기를 빼주며 염증 찌꺼기만 골라서 배출하는 약이 되는 차를 드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수백 년 전부터 동의보감에서도 인정한 신장 명약이자 현대의학으로도 그 효능이 입증된 자연의 선물입니다. 밥상 위에 보약이라 불리는 이 차들은 지친 콩팥을 쉬게 하고 딱딱하게 굳어가는 사구체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놀라운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딱 2주일만 물을 바꿔보십시오. 소변색이 맑아지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변화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 차들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마법을 부리길래 죽어가는 신장을 되살린다는 것인지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지극히 논리적인 과학이자 우리 몸의 생체 메커니즘을 이용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신장은 수백만 개의 미세한 혈관 덩어리로 이루어진 아주 정교한 필터입니다. 그런데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독소들이 공격을 하면 이 필터에 염증이 생기고 퉁퉁 붓게 됩니다. 여러분이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부어오른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연고를 발라도 상처가 덧날 뿐입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구체라는 거름망이 염증으로 부어 있으면 구멍이 넓어져서 단백질이 줄줄 새어나가고 정작 버려야 할 독소는 걸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차들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들은 바로 이 붓고 성난 신장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감초의 글리시리진이나 옥수수 수염의 메이신 같은 성분들은 신장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딱딱하게 굳어가는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줍니다. 이것은 마치 꽉 막힌 도로를 확장해주는 것과 같아서 혈액이 신장으로 원활하게 들어가고 나갈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차들의 가장 큰 장점은 억지로 물을 빼내는 화학 이뇨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이뇨제는 때로는 강력하게 수분을 배출시키지만 그 과정에서 신장에 무리를 주거나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천연차들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아주 부드럽게 노폐물만 쏙쏙 골라 배출합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와 독일의 연구팀이 진행한 임상실험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에게 이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놀랍게도 콩팥을 망가뜨리는 주범인 활성산소가 제거되면서 단백뇨 수치가 30% 이상 감소했고 신장의 여과율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차를 마시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정화 작업이 시작됩니다. 따뜻한 차의 유효 성분이 혈관을 타고 신장에 도달하면 마치 더러워진 필터를 깨끗한 물로 씻어내듯 찌꺼기들을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끈적끈적하게 엉겨붙어 있던 요산과 크레아티닌 같은 독소들이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신장은 비로소 숨을 쉬게 됩니다. 퉁퉁 부어있던 사구체의 붓기가 빠지면은 넓어졌던 구멍이 다시 촘촘해지고 그 결과 소변으로 새어나가던 단백질이 다시 몸속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차를 마신 지 며칠 만에 소변의 거품이 사라지고 맑아지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맹물은 그저 부피만 차지하여 약해진 신장을 압박하지만 이 차들은 신장을 다독이고 고치며 찌꺼기를 씻어내는 치료제이자 보호막입니다. 이제 원리를 아셨으니 어떤 차를 어떻게 마셔야 가장 효과적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병원에서 환자들에게만 몰래 알려주었던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차 톱3를 구체적인 레시피와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메모할 준비를 하시고 집중해 주십시오. 자, 이제 펜과 종이를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차를 끓이는 방법이 아니라 망가진 신장을 되살리는 약을 만드는 엄격한 제조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재료를 구해놓고도 잘못된 방식으로 끓여서 오히려 독을 마시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물의 온도와 끓이는 시간, 그리고 마시는 타이밍이 생명과도
같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고 환자들에게 직접 처방하여 효과를 검증한 이 기적의 레시피를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차는 바로 신장의 염증을 잠재우는 감초차입니다. 감초는 약방의 감초라는 말처럼 모든 약재와 잘 어울리지만 단독으로 쓸 때 그 항염 효과가 가장 강력합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감초는 양날의 검입니다. 과하게 쓰면 오히려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황금 비율을 정확히 지키셔야 합니다. 먼저 시중 건재상이나 인터넷에서 국산 감초를 구매하십시오. 중국산보다는 국산이 약성이 훨씬 부드럽고 안전합니다. 감초 3g. 대략 손가락 2마디 크기의 조각 3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흐르는 물에 10초간 빠르게 씻어 먼지만 털어냅니다. 그리고 물 500ml를 팔팔 끓인 뒤 불을 끄고 뚜껑을 열어 김을 한번 빼주십시오. 물의 온도가 90도 정도로 내려갔을 때 준비한 감초를 넣고 뚜껑을 덮어 딱 10분만 우려냅니다. 절대 감초를 넣고 팔팔 끓이지 마십시오. 고온에서 끓이면 유효 성분인 글리시리진이 과도하게 추출되어 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장을 고치려는 것이지 붓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은은하게 우려낸 감초차는 옅은 노란색을 띠며 설탕 없이도 기분 좋은 단맛이 납니다. 이 차는 아침 식사 후 30분 뒤에 따뜻하게 한 잔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감초차는 밤새 쌓인 체내 독소를 중화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신장의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줍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하루 한 잔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일주일 마시고 3일은 쉬어가는 간헐적 섭취법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신장의 독소 필터 떼기풀차입니다. 떼기풀은 서양에서는 천연 혈액 투석기라고 불릴 정도로 신장 해독 능력이 탁월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건조된 기기풀 잎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기풀차의 핵심은 엽록소를 파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린 기기풀 잎이 티스푼을 준비합니다. 이때 잎이 너무 바스라져서 가루가 된 것보다는 잎의 형태가 살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새끼풀은 감초보다 더 낮은 온도인 85도의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끓인 후 컵에 따르고 약 2분 정도 기다리면 적당한 온도가 됩니다. 이때 새끼풀 잎을 넣으십시오. 그러면 물이 서서히 짙은 초록색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숲의 생명력이 물에 녹아드는 것과 같습니다. 5분에서 7분 정도 우려낸 뒤 잎을 건져내고 드시면 됩니다. 맛은 녹차와 비슷하지만 떫은 맛이 없고 풀내음이 향긋합니다. 식기풀차는 이뇨작용이 있어 점심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후 시간 나른해진 신장을 깨우고 오전에 쌓인 요산과 크레아티닌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제가 치료했던 정상훈 씨의 경우 액기풀차를 마시고 나서 소변의 색깔이 눈에 띄게 맑아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대기풀은 칼륨 함량이 다소 높을 수 있으므로 만성 신부전 4기 이상의 환자분들은 주치의와 상의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볶은 옥수수 알갱이차와 옥수수 수염차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옥수수 알맹이가 아니라 그 껍질 속에 숨겨진 수염입니다. 옥수수 수염은 한의학에서 옥미수라고 부르며 붓기를 빼는 최고의 명약으로 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끓여 드시는 방식은 100% 틀렸습니다. 대부분 주전자에 넣고 1시간씩 푹푹 끓이시는데 그렇게 하면 신장에 좋은 메이신 성분은 파괴되고 단순히 구수한 맛만 남게 진짜 약이 되는 옥수수 수염차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말린 옥수수 수염 크게 한 줌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습니다. 혹시 모를 농약이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물 1리터를 끓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옥수수 수염을 넣고 불을 가장 약하게 줄입니다. 그리고 딱 10분만 끓이십시오. 10분이 지나면 불을 끄고 옥수수 수염을 바로 건져내지 말고 물이 식을 때까지 그대로 담가 두십시오. 이것을 여열 추출법이라고 합니다. 서서히 식어가는 물 속에서 수용성 항산화 성분들이 끝까지 우러나오게 하는 비법입니다. 이렇게 만든 차는 시중에서 파는 것처럼 갈색이 아니라
투명하고 영롱한 황금빛을 봅니다. 맛은 밋밋할 수 있지만 목 넘김이 비단처럼 부드럽습니다. 이 황금빛 물이 여러분의 콩팥으로 들어가 찌꺼기가 잔뜩 낀 사구채를 씻어내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옥수수 수염차는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사이 신장이 쉴 수 있도록 돕고 다음날 아침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붓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차를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욕심내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섞어 마시거나 하루에 모두 다 마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과유불급입니다. 신장이 처리할 수 있는 양만큼만 주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스케줄은 요일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염증을 잡는 감초차를 드십시오. 화요일과 금요일은 독소를 빼는 치기풀차를 드십시오. 수요일과 토요일은 붓기를 다스리는 옥수수 수염차를 드십시오. 그리고 일요일은 아무런 차도 마시지 말고 오직 깨끗한 맹물을 미지근하게 데워 드시며 신장에게 완전한 휴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리면 특정 성분이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막으면서도 세 가지 차의 효능을 골고루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마실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차게에서 벌컥벌컥 마시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차가운 차는 위장의 온도를 떨어뜨리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급격히 줄어들게 만듭니다. 신장은 따뜻한 것을 좋아합니다. 모든 차는 반드시 체온보다 약간 높은 따뜻한 온도로 드셔야 합니다. 또한 목이 마르다고 물처럼 꿀꺽꿀꺽 삼키지 마십시오. 혀끝으로 맛을 느끼고 향을 맡으며 천천히 한 모금씩 넘기십시오. 침 속에 들어있는 효소와 차의 성분이 섞여야 흡수율이 높아지고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차를 마시는 15분 동안은 텔레비전도 끄고 스마트폰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오롯이 차와 내 몸에만 집중하는 명상의 시간, 그 평온한 마음 상태가 되었을 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신장의 치유 능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 차들을 끓일 때 사용하는 물도 중요합니다. 수돗물을 바로 끓이기보다는 하루 정도 받아두어 염소 성분을 날린 물이나 미네랄이 적당히 함유된 생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좋아야 차 맛도 좋고 약성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 차 레시피는 단순한 음료 제조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신장을 돌보겠다는 나와의 약속이자 매일 실천하는 치료의식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여러분의 꾸준함과 정성뿐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주전자에 물을 올리십시오.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를 듣고 차의 향기를 맡으며 여러분의 신장이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쌓여 기적을 만듭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되찾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직접 목격한 환자들의 생생한 회복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치로 증명된 그들의 놀라운 변화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단 한 가지, 진리는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꾸준함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차의 효능이 단순히 이론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직접 치료하고 목격했던 환자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분들도 처음에는 여러분처럼 반신반의하셨고 깊은 절망 속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은 58세의 은퇴한 교사 이정숙님입니다. 그녀는 평소 건강을 자신하며 사셨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소변에 거품이 가득 끼는 증상이 나타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고 신장이 과로하여 염증 수치가 치솟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독한 약을 먹는 것을 거부하셨기에 저는 식단 조절과 함께 매일 아침 감초차를 드시도록 처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따뜻한 물을 마시는 기분이라고 하셨지만 꾸준히 3개월을 드신 후 재방문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몰라보게 맑아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단백뇨 수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신장 기능도 안정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정숙님은 제 손을 잡으며 "선생님,
그저 차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바꿨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가벼워질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초의 글리시리진 성분이 신장의 미세혈관 염증을 진정시키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독소를 배출시킨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5세의 목수 정상훈님입니다. 평생 현장에서 먼지를 마시며 일해오신 탓에 체내 독소 수치가 매우 높았고 만성 신장질환이기 판정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는 소변을 볼 때마다 끊이지 않는 거품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커피를 끊고 점심 식후에 한 기풀차를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씁쓸한 풀냄새가 낯설다며 힘들어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소변색이 맑아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는 신이 나서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정상훈님의 혈액검사 결과는 저조차도 놀라게 했습니다. 1.5까지 치솟았던 크레아티닌 수치가 1.2로 뚝 떨어졌고 사구체 여과율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제는 아침에 째끼풀차를 끓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기풀의 탁월한 해독작용이 오랫동안 쌓인 환경독소를 씻어내고 신장의 부담을 덜어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0세의 식당 사장님 조경희님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느라 저녁이면 다리가 코끼리처럼 붓고 아침마다 얼굴이 푸석해지는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이미 옥수수 수염차를 물처럼 드시고 계셨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끓여 드신 탓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앞서 알려드린 여열 추출법으로 끓이는 법을 교정해드리고 저녁 식후 한 잔씩 드시게 했습니다. 딱 4주가 지났을 때 조경희님은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아침에 거울 보는 게 두렵지 않아요. 붓기가 싹 빠졌어요. 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검사 결과 단백뇨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신장의 배설 기능이 원활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바른 조리법으로 추출된 메이신 성분이 신장의 이뇨작용을 돕고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시켜 부종을 해결한 것입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회복력이 강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예민한 장기입니다. 우리가 신장에게 휴식을 주고 올바른 영양분을 공급하며 기다려준다면 신장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소변의 거품이 사라지고 붓기가 빠지는 것은 신장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정숙님, 정상훈님, 조경희님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전자에 물을 올리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잘못 마시면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차를 마실 때 절대 주의해야 할 점과 섭취하면 안 되는 분들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경고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들의 이야기에 큰 희망을 얻으셨겠지만 여기서 잠시 멈추고 냉정하게 들으셔야 할 아주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초라도 내 몸 상태와 맞지 않으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 이하로 떨어진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은 칼륨 배출 능력이 현저히 낮아져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이나 폐기풀 같은 천연 재료에는 칼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쌓이면 고칼륨 혈증을 일으켜 심장 부정맥이나 심지어 심정지까지 올 수 있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칼륨 수치 조절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한 후에 아주 연하게 드시거나 섭취를 제한하셔야 합니다. 또한 감초차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 이미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섭취량을 하루 한 잔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거나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차는 천연 성분이니 물처럼 수시로 많이 마실수록 더 좋지 않겠냐고 반문하십니다. 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이 차들은 약성을 가진 치료 목적의 음료이지 맹물이 아닙니다. 하루에 7잔, 8잔씩 물 대용으로 벌컥벌컥 마시면 오히려 지친 신장에 과부하를 주고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하여
콩팥을 더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안전한 양은 하루에 딱 2잔에서 3잔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간에 따뜻하게 데워서 천천히 음미하며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약 차를 마신 뒤에 오히려 손발이 더 붓거나 어지러움이 느껴지고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거부 반응이니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물을 드셔야 합니다. 임산부나 수유부 그리고 신부전 같은 심장질환이 있어 수분 섭취를 엄격히 제한해야 하는 분들도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 길은 무작정 좋다는 것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지혜에 있습니다. 이 차들이 여러분의 신장을 돕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결코 맹신하여 병원의 기본 치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장을 살리는 3가지 기적의 차에 대해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감초차는 염증을 다스리고 채끼풀차는 독소를 씻어내며 옥수수 수염차는 지친 신장을 쉬게 해줍니다. 하지만 부디 기억하십시오. 이 차들이 진정한 기적을 만드는 순간은 여러분이 꾸준함이라는 재료를 더했을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정말 차 한 잔으로 좋아질까요? 라고 말입니다. 저는 30년의 경험을 걸고 확신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침묵하지만 동시에 가장 회복을 갈망하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소변의 거품이 사라지고 붓기가 빠지는 변화는 결코 우연이나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성을 쏟은 것에 대한 신장의 정직하고 감사한 대답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그저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을 끓이고 차의 향기를 맡으며 내 몸을 사랑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저 강민규는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작은 습관의 변화로 절망에서 벗어나 삶을 되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꼭 해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소변 거품이나 부종으로 말 못할 고민을 하고 계신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평생 투석을 맡고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각 증상에 맞는 더 구체적인 차 배합 비율이나 개인별 섭취 스케줄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확인 후 몇 분을 선정하여 자세한 가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모두가 아침마다 거품 없이 맑고 투명한 소변을 확인하며 상쾌하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돌연사를 막는 놀라운 음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